자, 안녕하십니까. 모아봐 전기기기를 맡고 있는 강사 김영원입니다. 자, 요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뭘 영상을 공급해 드리겠냐라고 하면, 자, 제 강의 전기기기에 대한 OT와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이나마 좀 하고 수업을 시작할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기기 하면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파트입니다. 이 직류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동기기와 유도기를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시험 출제 빈도도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개에서 4문제 정도가 직류기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동기기도 서에서 4개, 변압기 4개, 5개, 유도기는 거의 5개 대부분 꽉 채워서 나오는 편입니다. 정류기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류기 파트를 잘해야지 얘가 이제 교류기잖아. 교류기는 원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계산할 때든. 그래서 어떤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기와 유도기, 즉 교류기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류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특징적인 건 뭐 슬립 같은 거 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정류기는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죠. 대부분 암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류 정류자 전동기를 이제 정류기 쪽에 넣어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삼상이냐 단상이냐 뭐 직권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 문제는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계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외워서 계속 외워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 이외에는 많이 어렵게 등장하지 않고요. 유도기는 슬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 파트 그리고 직류기 파트에서 어려운 계산이 등장하게 있으니까 그것만 배려를 안배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난 어느 부분을 좀 해야 될지 이거 아니라 골고루 다 하긴 하셔야 돼요. 골고루 다 하긴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출제 유형을 제가 최근에 30회차를 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30회차를. 자, 4가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가지 스타일. 자, 단순히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복잡한 계산형이 있어요. 복잡한 계산형. 그리고 이제 계산 아닌 문제 중에서는 이제 한 7개, 7.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봤더니 7.3개 제가 막 계산기 다 뜯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7.3개, 나머지 얘기가 12.8개 정도가 이제 암기형이나 설명이 나는데 이 암기형은 뭐냐면 단순히 뭐뭐입니까? 뭐는 뭡니까? 뭐 고르는 거 있죠. 그냥 고르는 거. 그쵸? 자, 다음 중 설명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기기입니까?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이럴 때 뭡니까? 이렇게 아니면 공식은 뭡니까? 단순히 공식만 묻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암기형 문제고 설명은 뭐냐면 자, 장점 또는 뭐 장점 찾는 거 있고 단점 찾는 거 있고 설명 중 옳은 거, 그 특징 이런 것들이 설명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단순히 공식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5개에서 6개 나옵니다. 합이 총 7.23개 정도 나왔는데, 그죠? 이 합에서 한 7문제라고 예상해 볼게요. 만약에 복잡한 계성이 2개 나오면 여기서는 단순 공식 대입형은 5개가 나오고요. 복잡한 계성이 1개 나오면 여기는 공식 대입형은 보통 6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어떤 회차에서는 복잡한 계성이 3개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개 정도까지. 근데 일단은 1개 요새 추세는요, 1개에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복잡한 계산형은 그냥 과감히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거기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 공부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디에다 이제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형은 여러분 계속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답 형태로 외우기에는 괜찮아요, 암기형은. 근데 설명형은 문답 외우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도 문답이 힘들어요. 계산 문제다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니까. 암기형만이 유일하게 문답을 해서 한 5개 정도는 맞추고 가셔야겠죠. 여기서 5개 맞추고. 요거 계속 여기 5개 맞추셔야 돼요. 얘는 버려. 그럼 여기서 내가 몇 개? 2개만 맞추면 60점이잖아요. 그럼 평균치는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보통 여러분이 4개 정도 맞추셔서 총 14개 정도 70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분배를 내가 어디서 몇 문제를 맞춰야 될지 좀 생각해 보시고, 공식 관련된 거는 잘 나온 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복잡한 거 그냥 건져서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형은 반드시 5개 정도는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설명은 옳고 그른 문제니까 어떤 원리란 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완전히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외워서 3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이해 안 가고 그냥 문제 읽고 답을 읽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익숙한 것들 중에서 고르게 되면 한 3개 정도는 맞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암기형 무조건 외우고 공식 무조건 외워서 어떻게든 하면 자, 우리 60점은
일단은 맞고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기기기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자기약하고 회로를 먼저 하셔야지 이야기에는 좀 쉽습니다. 기기는. 그래서 자기약 먼저 하시고, 자기약이 좀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회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기인데, 자기약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뭐 쉽게 되는데, 기기는 처음에는 좀 만만해 보이지만,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게 기기 파트예요. 그래서 까도 계속 나와요. 새로운 이론. 왜? 그 수많은 기기에, 즉, 이 어렵게 구성되는,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 대형 발전기 전동기 만드는데 어떻게 원리 간단한 원리 하나 가지고 만들겠어요? 얼마나 세밀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기기들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 그 기기 다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자기약하고 회로하고 기기인데 기기는 절대 만만히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직류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직류기가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하는데 요새는 직류기 파트에서 4개 정도. 최근에는 계속 작년 20년도, 21년도에 계속 3, 4개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기계의 기본이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등가회로는 자꾸 그려보세요. 직류기에서 이제 분권 발전기라든지 직권 발전기 이런 것들을 계속 등가회로 그리시고요. 변압기도 등가회로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과감하게 버리세요. 저희가 100점 맞으려고 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딱 우리가 원하는 점수 60점. 기기는 너무 어려워. 난 다른 데 점수 지금 과락은 면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기 대비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기기, 그리고 공학, 설비 파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실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문단만 갖고는 실기 접근 못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과락은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우리 기기예요. 기기에서 과락을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기가 그래도 좀 만만했는데 요새는 과락의 대부분은 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과락을 면하려면 아까 전략적으로 우리 공식은 다 외워서 대입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공식 대입해서 풀게 되겠고요. 그리고 문답을 해서 단답 형태 고르는 문제들 있죠. 그렇죠. 명칭 고르는 문제들 또는 공식 고르는 문제들 이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형 문제에서 여러분이 한 3개 정도 맞추시면 우리는 과락은 2개에서만 해도 우리 과락은 면하겠죠. 그래서 솔직히 문답만 해도 과락은 면하는데 실기 때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차라리 여기서 점수를 더 따고, 그죠? 자기약은 실기에서 안 보니까 자기약부에서 좀 비중을 낮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앞으로 한 88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관련도까지 다 해서 88강인데, 보통 한 30분 정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30분 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분, 짧게는 17분, 18분짜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88강 정도가 되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짧게나마 한 2주 정도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양이 되니까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한 2바퀴 정도 그죠?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짧게는 3달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러면 기기는 볼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기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맞고자 하는 점수가 어디까지인지만 잘 판단하셔갖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기기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1강 저와 함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